안녕하세요. 자동차 꿀팁 연구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 차의 엔진을 살릴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냉각수 한번 잘못 관리하면 엔진 헤드가 크랙 나고 수리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튀는 거 알고 계셨나요? 더 무서운 건 냉각수가 얼어도 경고등이 안 뜨는 경우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진짜 쉽게 3분 만에 할 수 있는 부동액 점검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겨울 아침 시동 걸었는데 차가 갑자기 부르르르 떨리고 가속도 잘 안되고 히터도 미지근.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이게 바로 냉각수 농도 부족, 즉 부동액 성능이 떨어졌을 때 나오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부동액 비율이 어긋나면 냉각수는 영하 5도에서도 얼 수 있고, 얼어버리면 냉각 시스템 전체가 막히면서 엔진 과열, 엔진 헤드 파손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냉각수 색으로 상태 구분하는 법, 부동액 농도 쉽게 체크하는 법도가 없이 언제 교체해야 안전한지 기준, 겨울철 냉각수 얼림 예방 팁, 이 4가지를 누구보다 쉽게 이해하고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액 점검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이라도 잘못되면 차 한 대 값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 먼저, 부동액은 색이 탁해지거나 냄새가 나면 이미 늦었습니다. 이유는 뒤에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최근에 냉각수 색 직접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차종별로 더 정확한 기준도 알려드릴게요. 냉각수가 얼면 실제로 벌어지는 일. 냉각수가 얼면 팽창하면서 라디에이터 내부를 밀어내고 찢습니다. 냉각수 흐름이 막혀 워터펌프가 말 그대로 헛돌기 시작. 엔진 내부 열이 해소되지 못해 헤드가 휘고 균열 발생. 최종적으로는 엔진 오버히트, 엔진 사망. 이 모든 게 부동액 점검 한 번이면 예방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색만 보고 부동액 상태를 바로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정비소 안 가도 됩니다. 빛만 비춰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색이면 바로 교체해야 합니다. 딱 이렇게 기준까지 바로 잡아드릴게요. 파트 1, 냉각수 색으로 상태 판단하기. 냉각수 색만 제대로 봐도 70%는 끝납니다. 사실 냉각수 상태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정비사처럼 기계로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색만 보면 됩니다. 진짜로요. 이건 초보 운전자도, 면허 딴지 일주일 된 사람도 빛 하나만 있으면 누구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먼저, 색이 탁하면 이미 교체 시기입니다. 이유는 뒤에서. 냉각수 색별 상태 완전 쉬운 기준, 표 대신 초보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말로 풀어서 설명해 줄게요.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선명하면 양호. 이 계열 색상들은 제조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맑고 투명하게 빛나면 정상입니다. 냄새 없음, 찐득거림 없음, 거품 없음. 이 3가지면 기본적으로 양호. 냉각수는 색이 아니라 투명도가 중요합니다. 선명한 색이면 생각보다 오래 버팁니다. 진한 파란색, 보라색 장수면 계열. 이 색들은 롱라이프 부동액이 많아요. 운행거리 기준 8만에서 10만 km까지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색이 진하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는 점. 색은 진한데 탁하면 바로 교체. 전면 유리 워셔액처럼 거품이 보이면 오염 신호. 축축한다는 냄새가 나면 누수 가능성. 색이 진한 부동액이라도 오염은 절대 숨지 않습니다. 탁해지면 롱라이프 의미가 사라집니다. 붉은색, 핑크색, 현대, 토요타 계열에서 흔함. 이 계열 부동액은 금속 부식을 막는 첨가제가 잘 들어있어 오래가는 편이지만 색이 갈색 쪽으로 변하기 시작하면 위험 신호입니다. 녹이 섞였다는 뜻. 냉각 라인 내부 금속이 이미 부식 시작. 라디에이터 내부 세척 필요 가능성 높음. 붉은 부동액이 갈색으로 변하면 이미 차 안에서 녹물이 순환하고 있는 겁니다. 갈색, 흙탕물색 즉시 교체. 이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교체가 아니라 세척해야 하는 상태예요. 냄새가 달면서 쿰쿰하면 냉각수 오염 확정. 점도가 묽거나 과하게 끈적하면 첨가제 완전 소멸. 라디에이터 내부까지 검게 변했을 가능성 큼. 갈색 냉각수는 엔진 속 썩은 혈액과 같습니다. 교체가 아니라 정화가 필요합니다. 색 확인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실전 팁. 정비소처럼 전문 장비 없어도 됩니다. 그냥 집에서 스마트폰 플래시면 충분해요. 주차장에서 본인 열기. 냉각수 보조통을 스마트폰 플래시로 비추기.
색과 탁함 그리고 거품을 같이 체크. 이렇게 하면 실내 조명보다 입에는 정확하게 보입니다. 주의. 단순히 색만 보고 판단해선 안 되는 경우. 아래 경우에는 색이 괜찮아도 내부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냉각수는 맑은데 단 냄새가 강하면 누수와 증발 가능성. 색은 괜찮은데 양이 계속 줄어든다면 라디에이터 캡 이상. 색이 맑아도 하얀 침전물이 바닥에 보이면 부동액 성분 분리. 이런 경우는 색은 정상처럼 보여도 교체가 맞습니다. 냉각수는 색이 좋다고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색이 멀쩡해도 이미 성능이 0%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색으로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색만으로 100% 판단할 수는 없죠.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부동액 농도 영하 몇 도까지 버티는지 가장 쉬운 점검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장비 없어도 됩니다. 추위 많이 타는 분들은 꼭 보셔야 합니다. 파트 2 부동액 농도 얼지 않는 온도 가장 쉽게 확인하는 법. 장비 없어도 됩니다. 이 방법 하나면 영하 20도도 버틸 수 있는지 바로 확인. 정비소에서는 부동액 농도 측정기를 쓰지만 사실 일반 운전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농도는 차량에서 보이는 세 가지 신호만 잘 보면 얼어붙는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결론 먼저. 부동액 양이 기준선보다 낮으면 농도도 함께 떨어집니다. 이유는 뒤에서. 1. 보조 탱크의 민맥스 사이 위치 먼저 확인. 가장 중요한 건 색이 아니라 바로 부동액 양입니다. 왜냐면 냉각수가 부족하면 부동액 농도는 자동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마이너스 25도까지 버티는 농도라도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 얼어붙는 온도가 확 올라가서 영하 5도만 돼도 얼 수 있습니다. 부동액 농도는 비율이고 비율이 무너지면 성능은 1%도 남지 않습니다. 이 보조 탱크 내부 벽면에 얼룩이 있으면 농도 불량. 이건 정비사들만 아는 팁인데 보조 탱크 안쪽에 하얗거나 누런 얼룩이 있으면 부동액 성분이 이미 분리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냉각수는 아직 맑아 보여도 실제 농도는 0%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점도 유지 못함. 냉각 효율 급격히 하락. 동결점 상승. 금속 보호 기능 상실. 보조 탱크 벽이 더럽다는 건 부동액이 이미 힘 다 빠졌다는 신호입니다. 삼뚜껑 주변이 하얗게 굳어 있으면 농도 저하와 누수 의심. 냉각수 캡 주변이 하얗게 분말처럼 굳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끓어서 흘러넘친 냉각수의 잔여물입니다. 끓었다는 건 냉각수 성능이 떨어져 냉각 효율이 이미 부족하다는 뜻이죠. 농도가 충분하면 쉽게 끓지 않습니다. 끓는다는 건 냉각수 성능이 떨어졌으니 농도도 거의 죽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냉각수는 얼기도 하지만 성능이 떨어지면 먼저 끓어버립니다. 4. 냄새로 농도 상태 체크. 냉각수는 특유의 달달한 냄새가 있습니다. 근데 농도가 떨어지거나 부동액 성분이 소모되면 단 냄새 약해지고 퀴퀴하거나 쿰쿰한 냄새로 바뀜. 장기적으로 식초 냄새에 비슷하게 변함. 이게 바로 첨가제 소모화 농도 저하의 바로미터예요. 5. 가장 확실한 무료 체크법, 워셔액처럼 거품 확인. 이 방법도 장비 필요 없습니다. 냉각수 보조 탱크를 차가 완전히 식은 상태에서 한번 흔들어 보세요. 가볍게. 정상 농도면 거품이 거의 안 생깁니다. 하지만 농도 저하와 성분 분리 상태라면 거품이 뽀글뽀글 오래 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동액 첨가제는 엔진 금속을 코팅해 부식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거품이 오래 간다는 건 코팅 성능이 사라져서 부동액이 사실상 물처럼 되었다는 의미. 농도 기준 결론표 대신 구체적 설명. 영하 15도까지 버팀 정상. 영하 10도 이하만 버팀 교체 우선 고려. 영하 5도 이하에서 위험 즉시 교체. 한국 겨울 기준으로 영하 20도 이하 방어가 안전선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냉각수 교체 시기를 누구든 쉽게 판단하는 확실한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색이 멀쩡해도 냄새도 괜찮아도 이 증상 하나라도 나타나면 무조건 교체해야 하는 기준. 이걸 확실하게 잡아드릴게요. 파트 3. 냉각수 교체해야 하는 정확한 시그널 5가지. 색이 멀쩡해도 교체해야 하는 진짜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색만 괜찮으면 안 바꿔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냉각수는 색보다 성능이 먼저 무너집니다. 겉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차는 이미 내부에서 천천히 망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5가지 교체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결론 먼저.
냉각수는 색이 아니라 증상으로 교체 시점을 잡아야 합니다. 1히터 온풍이 약하거나 늦게 나옴. 히터가 예전보다 덜 따뜻하거나 따뜻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냉각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 부동액 농도 저하, 냉각 라인 내부의 기포 또는 슬러지 발생. 이 두 가지는 모두 교체 시그널입니다. 이 냉각수 보조 탱크 양이 조금씩 줄어든다. 누수는 보통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서서히 줄어드는 게 더 무섭습니다. 왜냐면 눈에 안 보이는 미세 누수, 주행 중 증발, 라디에이터 캡 압력 저하, 이런 문제들은 냉각수 성분을 빨아먹듯 소모시키기 때문에 농도 저하가 훨씬 빨리 옵니다. 3. 보조 탱크 내부에 하얀 침전물이 보인다. 이건 거의 즉시 교체 레벨의 신호입니다. 하얀 침전물은 부동액이 제 기능을 못해서 첨가제가 굳은 흔적이고, 이는 장기간 방치하면 라디에이터 통로 막힘, 엔진 과열, 워터펌프 손상, 냉각 효율 급감으로 이어집니다. 사냄새가 변화했다. 달달해서 쿰쿰으로. 부동액은 원래 달달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성능이 떨어지면 이 냄새가 탁하고 쿰쿰하게 변합니다. 이 말은 방청 성분 소모, 첨가제 분리, 농도 저하, 즉 제 기능의 50% 이상이 무너졌다는 의미예요. 5. 라디에이터 캡 주변 백색 파우더. 캡 주변이 하얗게 되어 있으면 냉각수의 점도가 떨어져 끓어서 넘친 흔적입니다. 정상 농도면 끓는 점이 높아 잘 넘치지 않습니다. 즉 끓었다, 냉각수 성능이 부족하다, 농도도 동시에 부족하다. 교체 시그널 확정. 정리. 교체 기준을 한 줄로 말하면 냉각수 색보다 냉각 시스템이 보내는 증상을 보고 교체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히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미루지 말고 교체가 맞습니다. 히터 약함, 보조 탱크 양 감소, 탱크 내부 침전물, 냄새 변화, 라디에이터 캡 주변 백색 잔여물. 이제 교체 기준까지 정확히 알았으니 이 다음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겨울철 냉각수 얼림을 완벽하게 예방하는 5가지 실전 팁을 알려드립니다. 이건 진짜로 비용 하나 안 들이고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만 골라왔어요. 파트 4. 겨울철 냉각수 얼림 완벽 예방하는 실전 팁 5가지. 돈 한 푼 안 들이고 차를 얼음 지옥에서 지켜내는 방법. 렌터카, 중고차, 장거리 차량 등 관리 이력이 확실하지 않은 차들은 영하 10도만 돼도 냉각수 얼림 사고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아래 5가지만 지키면 영하 20도 이하에서도 절대 얼지 않습니다. 이건 정비사들도 실제로 쓰는 실전 관리법이에요. 결론 먼저. 냉각수 얼림은 부동액 농도 예열 습관만 지켜도 90% 예방됩니다. 1. 겨울엔 히터 켜기 전에 예열 1분만. 부동액 순환이 충분히 되기 전에 히터부터 켜면 워터펌프 회전은 시작됐지만 냉각 라인은 아직 차갑고 정체 상태라서 얼림기포 생성이 더 잘 생깁니다. 하지만 예열 1분이면 모든 라인에 부동액 순환이 완전히 시작됩니다. 이 짧은 거리만 계속 타면 냉각수 빨리 노후됨. 3분에서 5분짜리 출퇴근만 반복하면 냉각계통 온도가 70 이상 올라가지 않아 부동액이 스스로 정화되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결국 기포 발생, 성분 분리, 냉각수 산성화, 이런 문제가 빨리 찾아옵니다. 해결 팁.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5분에서 20분 이상 연속 주행이 냉각수 보호에 좋습니다. 3. 겨울철엔 워셔액 과한 사용 주의. 워셔액을 너무 많이 쓰면 엔진룸 주변 온도가 급격히 식고 라디에이터 상단 부분이 빠르게 냉각됩니다. 특히 한파 기간에는 냉각수 내부 온도 균형이 깨지면서 부동액이 부분 결빙될 수 있어요. 4. 불량 라디에이터 캡은 냉각수 얼음 폭탄의 원인. 라디에이터 캡은 압력을 잡아줘서 냉각수 끓는 점을 올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캡 고무 패킹이 경화되거나 압력이 안 잡히면 냉각수 빨리 끓음, 성분 분리, 얼게 될 가능성 매우 증가. 즉 부동액 상태가 좋아도 얼릴 수 있는 요인이에요. 해결 팁. 라디에이터 캡은 2-3년 주기로 교체하면 얼림 사고 확률이 거의 0% 됩니다. 5. 한파 전날 보조 탱크 흔들기는 최고의 사전 점검. 차가 완전히 식은 상태에서 냉각수 보조 탱크를 살짝만 흔들어 보면 거품 유지 시간, 점도, 탁함,
이 세 가지가 드러납니다. 이건 정비사들이 실제로 하는 사전 체크이고 부동액 농도와 상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겨울철 냉각수 얼림은 아래 5개만 지켜도 거의 완벽하게 예방됩니다. 예열 1분, 짧은 거리 반복 주행 피하기, 워셔액 과다 사용 주의, 라디에이터 캡 정기 교체, 보조 탱크 점검 흔들기. 이 5가지는 오늘 바로 실천 가능한 것들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겨울철 냉각수와 부동액 관리는 사실 정비사가 아니어도 누구나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점검 하나가 여러분의 차를 지키고 큰 고장과 비용을 막아줍니다. 혹시 오늘 내용 보시면서 나도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생각이 드셨다면 바로 오늘 저녁에라도 보닛 한번 열어보세요. 정말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제가 더 정확하고 더 실전적인 꿀팁 IP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동차는 우리가 매일 타는 생활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안전과 지갑을 지킬 수 있는 더 다양하고 더 알찬 자동차 지식으로 꼭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 따뜻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